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제 3장으로 들어가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결 리스트의 개념과 또 연결 리스트에서의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는데 아마도 실제로 이제 가장 자주 다루는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뭐 95% 이상은 다 리스트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것은 뭐 리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죠. 뭐 내가 해야 할 일의 리스트, 뭐 사야 될 물건의 리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란 말은 어떤 것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리스트와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하고 집합의 차이를 잠깐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리스트나 집합이나 둘 다 뭔가 우리는 물론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적인데 차이는 뭐죠? 집합과 리스트의 차이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때는 원소들 간의 순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에는 뭐 순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1, 2, 3이나 집합 3, 2, 1이나 이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집합이죠. 왜냐하면 집합에서는 원소들 간의 순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는 이제 집합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순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1, 2, 3하고 3, 2, 1은 비록 그 동일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리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데이터의 뭐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의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물론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겠죠. 따라서 뭐 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딱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딱 한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산,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의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제 다룬다고 했을 때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하는 일이 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삽입, 삭제, 검색 같은 일들이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일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리스트 안에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는 걸 우리가 검색한다 이렇게 말하고, 삽입과 삭제는 물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그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혹은 뭐 존재하던 데이터를 제거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개념은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검색도 하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 리스트를 이제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사실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열이죠. 그래서 배열을 이제 이건 물론 리스트니까 물론 이제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열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저장해 두는 것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간단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또 다른 자료 구조인 연결 리스트가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예,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배열이라는 게 리스트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배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배열의 가장 먼저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로 저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배열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자료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이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배열의 다섯 번째 칸에 하나 둘셋넷 이 다섯 번째 칸에 어떤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이 다섯 번째 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 array라면 내가 array라는 이름에 사실은 포인터 변수가 있고 그 포인터 변수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 모든 배열은 타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이 이제 지정되니까 이 배열의 모든 칸에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얘기는 이 배열의 각 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형 배열이라면 보통 정수 하나는 4바이트를 가지니까 이 배열의 한 칸의 크기가 다 4바이트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캐릭터 배열이라면 캐릭터는 1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이 배열의 각 칸이 다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뭐 포인터의 배열이나 혹은 어떤 구조체의 배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한 칸의 사이즈는 다 동일하고 그것이 바로 배열의 타입이니까 우리가 이 한 칸의 사이즈를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의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칸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그냥 배열의 시작 주소에다가 다섯 번째 칸이면 4 곱하기 한 칸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 배열이면 시작 주소 더하기 4 곱하기 한 칸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4 곱하기 4 하면 바로 이 다섯 번째 칸의 주소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 배열에서 어떤 임의의 예를 들어서 n번째 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덧셈 한 번과 곱셈 한 번만 하면 이 내가 원하는 n번째 칸의 메모리 주소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배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배열에서 내가 0번째 칸에다가 쓰느냐 아니면 뭐 세 번째 칸에 쓰느냐 아니면 뭐 100번째 칸에 쓰느냐가 그 내가 몇 번째 칸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쓰는 시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차피 다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을 하면 그 칸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몇 번째 칸에 쓰느냐 와 상관없이 배열에 어떤 데이터를 쓰는데 걸리는 혹은 어떤 데이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반면 이제 배열은 또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배열은 크기가 고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배열을 크기가 100인 배열을 만들면 그 배열은 그냥 크기가 100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그 배열 제할당 array reallocation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다뤘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array reallocation은 배열의 크기를 키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더 큰 배열을 딴 데다가 잡아서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옮기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열의 크기가 커진 셈이지만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래 있던 배열의 크기가 커진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통째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건 크기가 고정되어서 쉽게 우리가 그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점이라면 또 다른 단점은 이 배열의 중간에 내가 새로운 원소를 삽입을 하거나 혹은 삭제를 할 경우에 이제 다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뭐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두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아무데나 이렇게 맨 끝에다가 추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 칸씩 뒤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삭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명을 삭제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삭제된 자리를 빈 칸으로 놔두지 않는 이상은 뒤에 모든 사람들을 다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점들입니다.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배열과 이렇게 배열의 그 장점을 희생하는 대신 이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열과 연결 리스트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특히 이제 여기에 이 두 가지 면에서 길이의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늘리고 또 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다른 데이터들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연결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공짜로 된 건 아니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장점이죠. 그 대가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서로 장단점이 있는 구조이고 어떤 게 뭐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만약에 그 데이터가 뭐 별로 이렇게 데이터의 중간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연결 리스트를 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배열을 쓰면 되고, 반면 이제 이런 일이 매우 자주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연결 리스트라는 건 이제 도대체 뭐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인데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 이런 네 개의 문자열로 구성된 하나의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리스트를 우리가 배열로 저장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배열의 각각의 항목들이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연속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가 4인 리스트를 배열로 저장한다는 것은 컴퓨터 메모리의 어딘가에 뭐 여기에서는 100번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 이런 순서로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메모리 주소는 그냥 일씩 증가되는 걸로 써놨는데 이것은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런 문자열은 분명히 한 바이트보다는 어떻게 저장하더라도 한 바이트보다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할 거니까 100번지, 101번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냥 이것은 그냥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뭐 Thursday 같은 거를 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목요일 같은 걸 끼워 넣고 싶으면 그냥은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Friday와 Saturday를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리는 거 말고는 그냥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배열에서 말한 이제 단점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를 배열의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의 순서 관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이제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연결 리스트라는 건 뭐냐?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해서 이 데이터의 순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서대로 저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105번지에 Monday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Tuesday는 106번지가 아니라 그냥 102번지에 Tuesday를 저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순서 관계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같이 저장을 하는데 그 같이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Monday와 그리고 내 다음 데이터인 Tuesday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주소를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는 내가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배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시작 주소는 우리가 그 배열의 이름이 사실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죠.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 리스트를 쓸 때도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 주소에 가보면 첫 번째 데이터와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주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저장되어 묶여서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2번지에 가보면 거기에 두 번째 데이터인 Tuesday와 세 번째 데이터의 주소가 같이 묶여서 저장되어 있고, 107번지에 가보면 세 번째 데이터인 Friday와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의 주소 103번지가 저장되어 있고, 103번지에 가보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데이터므로 내 다음 데이터는 없다라는 어떤 표시가 같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linked list라는 말이 링크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결해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linked list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linked list에서 어떤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Thursday를 삽입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Thursday를 아무데나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Tuesday와 Friday 사이에 Thursday를 넣고 싶다면, 이게 배열의 경우라면 여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뒤로 한 칸씩 물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하지만, 연결 리스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주소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Thursday를 그냥 아무데나 빈칸에 여기에 108번지에 저장을 했는데 꼭 108번지에 저장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빈칸에 저장을 하고, 대신 이제 Tuesday의 다음 데이터가 좀 전까지는 Friday였으니까 좀 전까지는 이게 103번지, 107번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Tuesday 다음에 Thursday이니까 Tuesday 다음에 Thursday니까 Tuesday의 다음 데이터가 107번지가 아니라 108번지다. 그래서 108이 되고, 그 다음에 Thursday의 다음 데이터가 이제 Friday니까 107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새로운 데이터 자체는 아무데나 저장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연결 리스트에 있는 이 주소 값들 중에 어떤 한두 개만 살짝 손을 보면, 그러면 이제 훌륭하게 새로운 데이터가 중간에 삽입이 된다라는 거죠. 삭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우리가 Tuesday를 이번에는 삭제를 해보면, 지금은 Tuesday가 Monday 다음이 Tues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Tuesday를 삭제한다면 Monday 다음에 바로 Thursday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Monday의 다음 데이터는 더 이상 102번지에 있는 Tuesday가 아니라 108번지에 있는 Thursday다. 그래서 요 주소값 하나를 우리가 살짝 바꿔주면, 그러면 원래 이 연결 리스트에서 Tuesday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이터의 다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리를 옮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창하게 그리면 너무 불편하니까 보통 요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103이니 108이니 107이니 하는 주소 값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Monday는 Tuesday의 주소와 같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이게 Tuesday의 주소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값이 뭐 108이냐 107이냐라는 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줄여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Monday가 있고, Monday는 Tuesday 그 다음 데이터의 주소랑 같이 저장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요 하나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와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를 요걸 우리가 보통 그냥 노드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는 지금 노드가 4개의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룰 때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따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를 이제 구현을 한다면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노드들이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자료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노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와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가 하나로 묶여 있는 어떤 단위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이제 크게 그려봤는데,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노드들로 구성되는데 그 각각의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필드와 또 적어도 하나의 링크 필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필드라는 게 이제 그 노드 안에 저장될 데이터가 저장되는 필드를 우리가 데이터 필드라고 부르고, 이 당분간 이제 우리가 각 노드 안에 데이터 필드를 하나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예를 가지고 할 텐데, 그것은 그냥 예일 뿐이고, 뭐 내가 각 노드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하고 싶다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필드를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링크 필드, 우리가 링크 필드 이런 말을 씁니다. 링크 필드가 이제 내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로 구성이 되고, 링크 필드에는 내 다음 노드의 주소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연결 리스트를 다룰 때는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항상 당연히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다른 노드들의 주소는 항상 자기 앞 노드의 이 링크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아무도 따로 저장하고 있는 애는 없죠. 따라서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내가 반드시 어떤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걔가 항상 킵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따로 저장해야 되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노드들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노드 안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 필드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링크 필드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링크 필드의 이름을 next라고 붙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노드의 링크 필드에는 next 필드에는 두 번째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두 번째 노드의 링크 필드에는 세 번째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에는 이제 내 다음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null 값을 저장을 해서 그것이 연결 리스트의 끝이다 라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렇게 노드들로 구성이 되니까 이런 하나의 노드를 정의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노드는 우리가 구조체로 표현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노드 안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멤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연결 리스트에서 하나의 노드를 표현하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여기에서는 struct node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 최소한 두 개의, 물론 최소한 두 개라는 말은 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의 필드의 이름을 우리가 데이터와 넥스트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드에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물론 이 데이터 필드의 타입은 내가 이 연결 리스트에 저장할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그냥 각 노드에 저장되는 타입은 하나의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드의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그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ext field는 내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next는 내 다음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의 타입은 항상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어떤 객체의 타입이 뭐냐에 달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얘의 타입은 뭡니까? struct node겠죠. 이 각각이 지금 struct node니까. 그래서 next의 타입은 struct node 타입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struct node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구조체 안에 한 멤버의 타입이 struct node 타입의 포인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통 이제 자기 참조형 구조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truct node라는 게 이제 두 단어라서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type definition 문으로 그냥 한 글자 한 단어로 node라고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뭐 head 이런 이름으로 혹은 뭐 first head 이런 이름을 써서 그런 이름을 가지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의 임무는 뭐냐면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 타입의 포인터 헤드고, 물론 아직은 우리가 아무 노드도 만들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null로 초기화를 하겠죠.